이름을 호명하는 이 발음 문제에서부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중성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안녕하세요, 꾸미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지금 코로나 정황 속에서 이분만이 뉴스의 즉 코로나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무색해 해버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위키백과입니다. 구글에서 볼 수 있고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검찰총장님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대한민국의 제43대 검찰총장님이시죠. 대단하신 분이고요.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가 나왔네요. 그리고 법학 석사까지 하셨고, 경력은 그냥 보셔요. 생애는 우선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났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와 관련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980년 인상 깊게 남은 내용이죠. 유명한 것이죠. 이것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관련된 모의 재판에서 검사로 출연해서 대통령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유명한 일화죠. 검찰총장이 되는 데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의 재판 후에 한동안 강원도로 도피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이죠. 굉장히. 검사 활동을 보니까 대학 4년 때 사법시험 1차 합격했습니다. 이것도 유명하죠. 2차에서 떨어진 후에 6년간 낙방하고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법연수원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잘 알려진 상태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으로서 근무 중에 2013년 4월부터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면서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와있죠.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직원을 체포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누구에게 충성하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조직입니다. 조직. 2017년 문재인 정부 5월 19일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17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고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검찰총장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11월 1일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최근 거죠. 그리고 2020년 12월 4일 윤석열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고 이용구 차관 등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이 됐습니다. 이것도 잘 알려진 바입니다. (2020년 12월 14일) 시작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는 역시 자정을 넘겨서 다음날 새벽 4시 마무리했으며 정지 2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이것도 잘 알려져 있죠. 2020년 12월 24일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역시 25일 오후 12시경 집행정지 신청이 전날 인용됨에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해 공소 제기를 거의 하지 않아서 특히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직권남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등 사건에 있어 주요 역할을 담당하여
다수 고위직을 구속시켰던 공소권을 가진 윤석열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제기한 것 자체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있습니다. 공정성 논란에 그리니까 이러죠. 공정성 논란이 여기 이력에 대해서는요, 한번 쭉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게 인상 깊었었던 것은요, 자, 논란 부분인데요. 성희용 발음입니다. 이게 의외로 우리 윤석열 총장의 그 이중성에 대해서 명백하게 드러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윤석열이라고 발음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그 윤석열이라고 발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죠. 이겁니다. 법은 윤석열이 맞는데요. 자신에게, 즉 자신만은 법에 있어서 예외로 법과 상관없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이름을 호명하는 이 발음 문제에서부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중성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병역 면제가 나와 있습니다. 1980년과 81년 두 차례 병역 검사를 연기했다가 82년 검사를 받았는데 양쪽 눈에 시력 차이가 큰 부동시로 병역 면제인 전시 근로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의로운 부분이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도 있지만 넘어간다고 쳐도 사람이 많이 변하죠. 세금 탈세 대단한 사람입니다. 윤석열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부모를 봉양하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세제 혜택의 취지에 어긋나는 공제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남에게 대는 잣대가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자신에 대한 잣대도 날카로워야 하는 것이 양심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중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한 자기의 욕망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바들을 상대방을 통해서 다 이루려고 하지만 나 자신에게만큼은 모든 것이 허용되는 그런 이중성의 모습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겠죠. 2019년 6월 21일 자유한국당 정가빈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서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정가빈 의원이 제출한 겁니다. 윤석열은 2014년부터 18년까지 연말정산에서 양친을 부양 가족에 올려 매년 500만 원, 기본 공제 300만 원, 경로의대 추가 공제 20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았습니다. 윤석열은 5년 동안 양친을 부양가족에 올려 인적 공제를 받았지만 정작 2019년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에서는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자, 이것은 사적인, 즉 비밀 정보가 아닙니다. 구글에 다 공개된 사항입니다. 윤석열의 아버지인 연세대 윤기중 명예교수는 2019년 대한민국 학술원으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월 180만 원씩 연간 2,160만 원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연소득이 100만 원이 넘지 않은 양친이 수당을 받아 해당 운영 지침을 위반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소득세법상 학술원으로부터 받는 연구활동비는 실비 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윤 후보자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들은 해당 수당 전액을 실비 변상 성격을 가진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실비 변상적 금액은 회의 참석과 교통비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윤기중이 받은 수당은 학술원 회원이면 연구활동과 무관하게 누구나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소득세법상 실비 변상적 급여를 정의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민주당의 실수, 과오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 세금 체납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배우자와 관련된 온갖 비리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놀랍습니다. 다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윤석열의 부인이 세금 체납으로 집을 3차례 압류당한 적이 있습니다. 서초구청 세무일과는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명의의 서울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를 2012년 11월과 2013년 11월, 2015년 1월, 2015년 1월 압류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부부의 주소지입니다. 2019년 윤석열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총 66억 73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재산 중 2억 원 가량의 예금만 본인 재산이고 전체의 97%가량인 63억여 원은 배우자 재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는 예금 49억여 원을 보유했고 부부 거주지인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 약 12억 원, 경기 양평군 임야와 창고 용지 등 토지 12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배우자인 김건희는 전시 기획업체 코바나 콘텐츠를 운영하며 이 회사로부터 수년간 2,880만 원씩 연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2017년엔 급여 2,880만 원에 상여금 5천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2019년에 급여 5,200만 원과 상여금 2억 4,400만 원을 받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회사의 매출과 김 씨의 수입 근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민주당에서 지적하지 않은 바들이 잘 나와 있죠. 중앙일보는 2018년 4월 김건희 씨가 독일 자동차 BMW에 국내 수입 판매권을 가진 딜러 중 하나이자 또 다른 독일 자동차인 미니에 대해서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코스닥 등록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인 도이치 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현재의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어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혹이 다시 제기되어 여야의 인사청문위원들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합의하기까지 했으나 후보 측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증인도 출석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묻혔던 사건이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주식시장의 선수로 활동하던 이모 씨와 공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작전에서 전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증권 계좌, 현금 10억 원인 주가 조작 선수 이 씨에게 맡긴 혐의 등을 포착해 내사를 진행했다는 경찰의 수사 첩보 보고서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받아 인용 보도하면서 다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금융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 결과나 금감원의 분석 결과를 보낼 수 있는 곳은 오로지 검찰뿐이라고 하면서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부하고 검찰이 묵인하면서 덮였습니다. 그 외에 편향 인사가 있고요. 편향 인사도 지금 많죠. 그리고 사건도 이해하기 참 힘든 그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보고요. 이제 평가를 보게 되면요. 제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강압적인 수사를 하는 반면 나경원이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녀 예산을 횡령하고 부당한 특혜를 남발했다는 의혹, 딸에 대한 성신여대 입시비리 의혹, 아들에 대한 서울대 특혜 의혹, 나 대표가 회장을 맡았던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사유화와 세습 의혹 등으로 시민단체가 7차례나 고발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말했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이중적인 인물이며 그리고 자신의 현재로서는 조직을 위한 게 아니라 검찰당에서 대통령을 자신을 대통령으로 해서 검찰당의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활동에 지금 현재 빠져 있죠. 네, 감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님 어디까지 가나 우리가 함께 국민이 바라볼 겁니다. 국민들도 기대해 봅니다. 과연 윤석열 총장 때문에 법과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함께 지켜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꿈이었습니다.